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른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을 주고받는 협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고받다니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은 건드리지 않고 예. 대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통과시켜준다. 아, 일종의 그 홍준표 그렇죠. 전 대표의 제안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네네. 글쎄요, 그거는 뭐 아직 뭐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논의한 바도 없지만 네. 제가 개인적 의견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없는 아닙니다. 정치가 아무리 그 서로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명분과 도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끌고 왔던 거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건 하나는 정치 개혁, 즉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자, 비례성을 높이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권력형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특히 검찰의 전횡이나 너무 검찰의 권한이 높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을 갖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게 한다는 것은 그건 개혁이 아니라 일종의 야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가 요즘 최근에 뭐 도의도 떨어지고 뭐 이 국민적 비판을 받지만 그런 방식까지 가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고 자칫 그렇게 거리할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모두는 그 필수다. 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저희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둘 다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네.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인터뷰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발동 가능성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필리버스터는 뭐 저희가 2016년에 했었죠. 했었던 기억이 네. 있었고요. 저도 그때 참여했었는데 네. 야당이 그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뭐 법안이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당시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법에 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래서 회기가 끝나고 다음에 임시국회 열 때는 필리버스터를 또 할 수가 없고 바로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안건은 바로 상정돼서 표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무사안의 카드는 될 수 없고 다만 시간 끌기 카드. 예, 연장할 수 있는. 예. 저희들도 지난 시기에 그 관련된 법을 저희가 테러와 관련된 테러 방지법이었죠. 예. 그 법을 다소 국민의 개인권, 인권을 침해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안건을 최대한 그 반대 의견을 하고 연장시켰지만 최종적으로 그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선거법으로 돌아가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이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해찬 대표 이런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해찬 당대표나 우리 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서 강조해왔습니다. 네. 선거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한편으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이건 정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자꾸 저는 의원들 사이에 게임의 룰이니까 우리끼리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나치게 국민의 입장보다는 우리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입장만 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예. 게임의 룰의 성격도 있고요. 우리 네. 그 선거에 참여하는 자들한테는 그러나 국민에겐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감안할 때는 반드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개혁의 요구를 저버려서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 후퇴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끝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그 야당과 협의해서 한다. 네. 다만 이미 법적 절차에서 패스트트랙에서 부여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가 비례대표 의석 그 배분 비율을 240대 60, 2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건 전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250대 50이나 250대 50은 사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행제도에서 세석이 달라져요. 253석에서 253석 하는 거는 인구 자연 감소 이런 부분 정도 감안해도
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뭐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네. 우리 당의 입장은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 225대 75 예. 그다음에 준연동제 예. 부분 연동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예. 50% 정도는 연동제를 포함한 제도를 원안으로 갖고요. 음. 다만 우리가 그 열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을 갖고 그 야당이 수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요? 예를 들면 지역구가 너무 줄어서 안 된다. 네.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네. 호남이나 예. 영남권에서 농촌 지역에서도 줄고 실제로 수도권도 줍니다. 네. 농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 주는 경우에 대해서 지역구를 보전해 달라 이런 일부 야당에서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수렴해서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225대 75라는 원안을 갖고 한다는 거고요. 반드시 그 안에는 연동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정치 개혁을 한 단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과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오신환 그 원내대표의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할 거면 예. 정말로 표결 처리할 거면 원안대로 225대 75 원안 놓고 표결하자. 일단 여기에는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거에 반대한다는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오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지역구도 안 줄이겠다. 네. 뭐 심지어 비례대표 다 없애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연동형들 못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정치 개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야당들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또 대한신당 등 여러 당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있고요. 예. 그런 당들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안을 수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현재 우리가 먼저 250대 50이냐 240대 60이냐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에서 혹시 그러면 역제안, 수정제안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지는 않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유성엽 저 대표와 그다음에 저 오신환 대표 등하고 지금 누구예요? 김관영 대표죠. 김관영 전 대표 등과 과거 패스트트랙의 저 주역이죠. 이분들이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된다면 우리가 그걸 갖고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가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또 정치입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 확인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같이 했던 유성엽 지금 그 대한신당 의원이나 아니면 뭔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예. 그래서 혹시 그 수정안 내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가장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정의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정의당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 만약에 무산되는 것과 조금이라도 그 현재보다 저 지역 그 비례 의석이 좀 늘어나고 연동형이 도입된다면 이건 일종의 정치 개혁의 진전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정치가 그 하나의 그 최고의 우리가 최선책이 있으면 네. 그 이후에 차선책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먼저 그걸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당의 입장은 반드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원안을 놓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야당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고정 출연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이따가 박지원 의원에게 한번 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왕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께서는 또 외교 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유협정 종료 조건부 연장 결정을 한 다음에 일본하고 지금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사과를 했네 안 했네 그러니까 오전에 보면은 그 일본이 정무공사를 통해서 사과를 했다고 거의 이제 끝나는 이야기처럼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일본 외상이 나와가지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과한 게 맞고요. 맞습니까? 네. 우리 그 외교부하고 해서 확인을 해서 정무공사를 통해서 사과를 받았고요. 네. 지금 일본의 그럼 입장이 잠깐만요. 그 정무공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당사자는 누굽니까? 외교부의 누굽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받았고 일본 정부가 이것 자체의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정의용 실장이나 외교부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항의해달라 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예, 예. 근데 일본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자라고 말을 흐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에 다양한 채널이 이루어졌고 워싱턴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네네. 예. 처음에 이 논의에서 우리가 좀 출발점이 봐야 되는 거는 일본은 쥐소미아 종료와 자기들 수출 규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나 이 두 개가 연결된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일본 측이 대략 이 수출 규제를 자기들이 다시 그 원위치로 돌리려면 한 달 내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그 종료를 유예하겠다. 그래서 저는 길어봤자 그 한 2달 안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워싱턴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네. 그 우리 정부가 결정하기 직전에 김현정 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 그 자리에서 김현정 그 2실장과 그다음에 일본의 누군가가 와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그 한미 간에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수혁 그 주미 한국 대사도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그 예. 문제를 풀어가는 게 처음에 시작은 잘 아실 것처럼 징용공 그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수출 관리령하고 그다음에 쥐소미아 종료 문제로 갔는데 그래서 문제를 그러면 징용공 문제를 다시 지금 당장 해법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수출 관리령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면서 네. 징용경 문제까지도 근본적 해법을 찾아가자라는 게 지금 해법의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6시에 이제 동시 발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일본이 이걸 또 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러면 늦게 했죠. 이 합의 내용이 기록된 합의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의 문서 자체는 뭐 제가 존재 여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서로 간의 입장 발표문에 대해서는 그 문서로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발표문과 일본 정부의 발표문 문안을 서로 사전에 확인했다. 예.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의 입장을 상대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했어요. 네. 자기 입장만 얘기한다. 예. 그리고 문구 그 발표는 아주 간단하고 이 쫙 정리된 것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나왔죠. 예. 발표도. 근데 그 일본 경산성이 상당히 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네. 일종의 사전에 그 일본 방송에 일부 내용을 리크해서 자기 입장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맞아요. 즉 자기의 입장 앞뒤로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일본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것은 악의적인 왜곡이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경산상의 그런 악의적인 플레이 뒤에 아베 총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것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다만 일본으로서는 이 국내 정치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정치 내부적으로 아마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게 경산성 아니었습니까? 네. 외무성보다는. 예. 그러니까 경산성이 스스로의 책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외무성의 합의보다는 경산성이 좀 더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일본 내 관료주의 간의 어떤 그 이 경쟁 또는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초 드릴게요. 예. 한 2달 정도로 지금 잡았어요, 의원님께서. 네. 그렇게 그 전망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 일본 측이 먼저 설명을 해왔습니다. 요청을 해왔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략 우리가 이걸 문제를 해소하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한 달 플러스 알파 한다면 2달 정도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서 끝내야 될 것은 너무 아쉬운데요. 예. 여쭤볼 게 많은데 다음을 기약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